2박 3일간 마드리드 여행을 마치고 포르투갈의 제2도시인 포르토로 출발했습니다. 포르토가 리스본에 이어서 두 번째 큰 도시이지만 인구는 23만 명밖에 안 되는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제 기원전 8세기부터 사람이 살았지만 기록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 이르러서 포르투스 깔레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8세기에는요, 북아프리카계 무슬림을 의미하는 무어인의 지배를 받았고요. 한때 전함을 생산해서 포르투갈이 세계 바다를 누비는 기반을 마련했던 곳입니다. 지금 포르토는요,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지이지만 이에 앞서서 와인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포르토에서 생산된 와인을 포트 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발효 과정에서 당분이 모두 알코올로 변하기 전에 브랜디와 같은 알코올 함량이 높은 술을 첨가해서 발효를 중단시킨 와인인데요. 남아있는 당분 때문에 달콤하고요. 첨가된 알코올 때문에 강력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전통 방식과 다른 와인이 유명하게 된 건요, 영국 때문입니다. 17세기의 영국은요, 프랑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혼란을 겪은 다음에 가톨릭과 성공회 간 종교 갈등을 봉합을 하고 입헌 군주제를 도입했고요. 국회 권한을 강조한 글로리아나 혁명을 비폭력적으로 성공시키면서 정치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혁명 성공을 통해서 이제 국가 안정을 회복했고요.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넓혀가면서 경제력 또한 이제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잘 살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와인의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요, 영국 날씨는 서늘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근데 이 와인의 기초가 되는 포도는요, 이런 날씨에는 키우기가 적당하지 않아요. 포도는 따뜻하고 일관성이 높은 기후에 최적화된 식물이라서 영국에서는 재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약간의 포도가 영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 명성을 찾지는 못하죠. 영국은 자국 생산이 어려운 와인 대부분을 프랑스로부터 조달해 왔는데 장미 전쟁을 겪은 후에 오랫동안 갈등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요. 와인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프랑스 와인 대안으로 떠오른 이제 이탈리아 와인이 있었는데 이를 수입하려면 장거리 선박 수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요, 힘의 공백을 틈타서 해적이 아주 준동할 때였습니다. 무역선이 와인을 가득 싣고 오랫동안 항해하는 것을 해적이 가만둘 이유가 없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 이탈리아로부터 와인 수입이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던 상인들은요, 영국 남쪽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포르토 근처 도르강 유역에서 와인이 생산되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 생산된 와인은요,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전통 와인이 수송 중에 변질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걸 개선했어요. 그리고 또 단맛이 강해서 소비자의 기호에도 꼭 맞았습니다. 영국에 수입된 포트 와인은요, 금방 주목을 받았고요. 덩달아서 포르토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6년이 되면서요, 포르토의 구도심지 대부분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더니 2001년에는요,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끊이지 않는 예술과 문화 행사가 열렸고요. 이게 상승작용을 이끌어서 지금은 유럽 여행의 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 바로 옆 나라지만요, 마드리드로부터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마드리드에서 포르토까지 육로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심야버스는 8시간 이상 걸리고요. 기차도 곧바로 갈 수 있는 코스가 없어서 환승해야 되는데 이게 9시간 걸립니다. 나에게 이제 허용된 포르토 체류 시간은요, 2박 3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체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게 항공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가 항공인 라이언이라는 항공편을 이용해서 1시간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착한 포르토 공항에서요, 시내까지는 19km고요.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우버를 호출할 경우에 한 20분 걸립니다. 뭐 도착하자마자 이제 배가 고팠어요. 점심때였거든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식당을 찾아서 한참 걸어갔습니다. 포르토역 앞 골목에 있는 레스토랑 인프라프로레스. 포르투갈어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상한 꽃들이라는 정말 요상한 이름을 가진 식당입니다. 구글맵 기준으로 평점이 4.5, 댓글이 한 1500개나 달린 아주 준수한 식당이었어요. 도착했는데 그 오픈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무조건 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실루엣을 가진 남성이 레스토랑 직원들하고 뭐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마치 동네 골목에서 자주 본 듯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도 이제 힐끗힐끗 이제 우리 일행을 쳐다보길래 한국에서 왔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했어요. 전업 사진 작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식당은 이제 포르토 출신 친구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맛집이라면서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식당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그린 와인으로 불리는 비노 베르데를 한 잔씩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해줬어요. 비노 베르데는요, 와인색이 녹색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젊은 와인이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포도 수확 후에 3에서 6개월 만에 마시는 와인인데요. 프랑스의 헤드 와인으로 알려진 보졸레 누보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포르토가 그린 와인으로 유명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맛을 보니까 맛은 별로였어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어 요리, 파스타,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포르투갈 요리였는데 포르투갈만의 맛 이런 건 없었어요. 특징은 없었어요. 하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이 포르토는요, 그래서 하루면 충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한 유적이나 역사적 전장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포르토를 관통하는 도로강을 따라서 늘어선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서 여기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거나 강변을 따라서 유유자적 걸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는 도시입니다. 포르토는 도로강이 이제 관통을 하면서 대서양으로 흐르는데요. 강 북쪽은 중세시대 건물이 빼곡하면서 이걸 포르토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남쪽은요, 포토와인을 생산하는 시설이 많은 비나 노바데 갈리아라고 합니다. 북쪽 지역 포르토는 중세식 건물과 유적 대부분이 있어서 관광객 대부분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요. 남쪽 빌라 노바데 가이아는 포토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가 많아서 와인 투어에 적합하고 고즈넉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숙소에 체크인을 하자마자 곧바로 도로강을 따라 운행하는 유람선에 올랐어요. 포르토는 이제 다양한 유람선이 운행합니다. 입맛대로 골 수 있는데 구시가지와 접해있는 포르토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은요,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지 강 건너편, 즉 빌라 노바데 가이아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에 비해 가격이 비쌉니다. 운행 경목로는 거기서 거기에요.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가격이 저렴한 쪽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내가 탄 유람선은 빌라 노바데 가이아를 떠나서 파리 에펠탑을 설계한 에펠의 파트너였던 벨기에 출신 엔지니어 테오펠 세리그가 설계한 다리를 지나서 상류로 올라갑니다. 이 다리는요, 1886년도에 완공한 걸로요. 1층은 차량과 보행자 통로로 이용되고요. 2층은 전철이 다니는 철교입니다. 돔 루이스 1세의 다리로 불립니다. 이곳을 지나면서 포르토와 빌라 노바데 가이아 간의 좌우측에요, 깎아지른 듯한 60m의 직벽이 서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지나가면 마치 협곡을 통과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돔 루이스 1세 다리는요, 포르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상류로 1km 정도 더 올라가면요, 마리아 피아 대교가 보입니다. 이 다리는 돔 루이스 1세 다리보다 빠른 1877년도에 완공되었고요.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한 철도교로 만들어졌지만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해서 폐쇄됐고요. 지금은 기념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람선은요, 방향을 바꿔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중세풍 건물이 가득한 포르토 지역과 오래된 포토와인 와이너리 시설이 밀집해 있는 빌라노바데 가이아 지역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람선에서 볼 수 있는 좌우측의 대조적 실루엣이 조금은 생경합니다. 하지만 이곳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도로관과 데스양이 만나는 지점 바로 앞까지 접근한 뒤에 유람선은요, 방향을 바꿔서 출발 장소로 돌아옵니다. 1시간, 1인당 한 25,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일정인데요. 마치 포르토를 축약해서 설명해 주는 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르토 여행을 계획하는 구독자에게 가장 먼저 유람선을 경험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본격적인 포르토 여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